자, 그럼 오늘 렉처 9번 질문부터 받을게요. 몇 번이었죠? 아까 500? 515번이랑 518번. 515번, 518번, 514번. 514번, 521번. 522번. 21번, 22번. 자, 혹시 다른 번호가 질문이었어도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물어본 거 잘 봅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덧셈과 뺄셈은 숫자만 다를 뿐 그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모든 문제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방법을 다른 친구 질문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봅시다. 자, 514번. 자,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야 된대. 자, 그럼 어떤 수는 네모지?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1.6이라는 애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해버렸대요. 잘못해서 더해버렸대. 그랬더니 결과가 3.2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 부호가 두 개가 중복이 됐을 때 이렇게 말이야. 괄호 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빼기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아주 완벽한 식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얘가 진짜 찐 정답인데 이게 잘못 푼 거지 이렇게. 그럼 먼저 이 잘못 푼 이 식을 가지고 네모가 누군지부터 좀 구해봅시다. 더하기랑 빼기랑 만나면 누가 된댔지? 빼기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모에서 1.6을 빼면은 3.2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 네모에서 1.6을 뺐더니 3.2가 나왔다. 그럼 네모 구하는 방법은? 그렇지. 얘네 둘을 더해줘야지. 오케이? 왜 그러는 거죠? 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네. 얘들아, 네모에서 4를 뺐더니 7이 나왔어.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은 7하고 4를 빼 더해. 아, 더했잖아. 그러니까 이 3.2랑 1.6을 더해주면 네모가 나오겠죠. 아시겠습니까? 네모가 얼마? 4.8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어떤 수였던 거지. 자, 문제에서는 어떤 수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랍니다. 그럼 이 네모에 있는 4.8이라는 애를 여기로 돌려줘야 되겠지. 바르게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4.8을 여기다 갖다 줍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4.8 빼기 1.6은 얼마입니까?가 되는 거지. 자, 빼기랑 만나면 뭐가 되더라? 더하기. 그러면 정답은 4.8 더하기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4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515번도 질문이네요.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515번으로. 다 썼어요? 네. 자, 어떤 수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야 했대요. 얘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실수로 어떤 수에다가 뺐대. 마이너스 1.3이라는 걸.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빼기랑 만나면 누가 되지?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네모에다가 3분의 1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말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네모가 얼마일까? 이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애랑 3분의 1이라는 애를 어떻게 하면 될까? 네모를 구하려면 또 예를 들어볼까? 아까처럼 네모 더하기 4가 6이다. 그러면 6과 4를 어떻게 했어? 빼줬잖아. 그치? 빼줬지.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6과 4를 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식에서도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을 빼줘야지.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을 빼야 되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런 계산을 가장 많이 틀려. 빼기에서 또 빼라고 할 때 말이야.
그러면은 먼저 좀 통분을 해줍시다, 여러분. 내가 안 그래도 이거 풀어주고 싶었어, 이런 문제를. 통분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와야 되겠지. 그럼 분모는 얼마야? 분모 3. 분자는 마이너스 3에다가 또 1을 빼주라는 말이 돼. 그럼 이게 정답이 나뉘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정답이 뭘까? 마이너스 4입니다. 오케이? 자, 도저히 난 이게 헷갈려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자꾸 답을 쓴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법 써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그 개별로 문제 받아주다가 이런 비율을 많이 들었는데, 얘들아 마이너스 3은 지하 3층이야. 오케이? 마이너스 3은 지하 3층이야. 근데 1을 빼라는 거는 나보고 내려가라는 거야, 올라가라는 거야? 내려가라는 거잖아. 그럼 지하 3층에서 하나 내려가면 얼마지? 지하 4층이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네모라는 애는 마이너스 3분의 4분요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올바른 식을 만들기 위해 네모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지. 마이너스 3분의 1로 식을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또 나왔네, 아까 했던 거. 통분해서 분모는 3이고 분자는 빼기 4 빼기 1이야. 정답은 3분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18번. 얘들아, 쌤이 그 518번 풀기 전에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 혹시 저 위에 아는 선배가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려. 그래서 그 2학기 수학 가르칠 때 내가 너무 싫어해. 왜냐면 2학기는 다 도형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그리고 막 그려야 되는데, 난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렸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고 대체 뭘 그린 거냐고 그럴 때가 많거든. 30cm 자로 계속 그리는. 근데 그거 이제 못 그려. 그래서 그림이 많이 늘었어. 내가 최대한 얘들아 그림 문제가 나오면 잘 안 그리거든. 아니면은 요거 이제 프로젝터 켜가지고 그림을 띄워줄 거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하세요. 이 말을 내가 왜 했냐면 518번 그림을 안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변에 놓인 4개의 숫자들의 합이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A가 들어가 있는 변부터 한번 봐볼까? 숫자를 보니까 2, A, 7,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지.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왜? A를 모르잖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의 길이는 여기의 값은 2랑 A랑 7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한번 해보자. 여기. 자,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B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하래. 이거 더할 수 있을까? 못 더해요. B를 모르니까. 자, 그럼 얘도 계산을 해보자. 요거. 얘는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2하고 마이너스 4가 있지. 얘는 계산할 수 있을까? 얘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숫자가 없거든. 자, 계산해봅시다. 차근차근 해볼게. 요거 계산.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기억이 났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4년 전에 여기 아래층에서 초등부 수업을 했었거든. 근데 그때 너네가 아무도 없었겠구나. 막 이런 거 있었거든. 그치, 이런 거 있지. 초등학교 수학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거.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더하면 얼마 나올까? 플러스. 그치?
그치? 이 마이너스 3에서 6을 더하면 6 빼기 3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3이 돼요. 3 더하기 2는 당연히 5일 거고 5에서 빼기 4를 더하면 그치? 왜냐면 더하기랑 빼기랑 만나면 빼기가 되잖아. 그래서 5 빼기 4가 돼서 정답이 1이 됩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그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한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말은 얘를 다 더해도 정답이 1이 나와야 되고 얘를 다 더해도 정답이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 거는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까 지웁시다. 자, 그럼 이제 위에 두 개씩을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A부터 해봅시다. 자, 여러분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A는 잠깐 냅두고 다른 애부터 계산을 해보자. 2랑 7 더하면 9 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그치? 9 빼기 3이니까 6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은 A하고 얼마였지 아까? 아까 얼마였지? 6이었지? 이거 9고 마이너스 3이니까 6이었지? 그럼 A에서 6 더하면은 1 나온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A가 얼마일까? 여러분 A를 구하려면은 여기 1하고 6을 어떻게 해야 되지? 뺍니다. 그래서 A는 1에서 6을 뺀 값이야.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요게 A예요, 요거. 자, 이제 B 구해 봅시다. 앞에 거부터 합시다. 요거 둘이 계산하면은 2에서 더하기 빼기 합치면 얼마야? 빼기죠.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좋아요. 자, B를 모르니까 우리 잠깐 B는 냅두고 뒤에 있는 4부터 계산해 보자. 얘들아, 빼기 4에다가 또 빼기 4를 냈어. 얼마일까? 역시 혹시 좀 이게 얼마인지 혼동이 되는 사람은 아까 또 했던 그 계단 그 층 얘기를 층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4는 지하 4층이야. 거기서 4층을 더 내려가. 8층이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 계산을 하지 않은 B랑 지금 다 계산한 이 마이너스 8이랑 B에서 빼기 8을 했더니 1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B는 얼마일까? B는 9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값, B 값을 모두 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서 521번 봅시다. 자,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3 큰 수를 A라고 한대. 얘들아, 큰 수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라는 걸까 빼라는 걸까? 더하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더해줍니다. 얘가 바로 문제에서 소문자이었지. A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분의 5가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 B가 누구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2분의 5 작은 애래. 자, 그럼 작은 애라는 거는 두 개수를 더하라는 걸까 빼라는 걸까? 빼라는 얘기겠죠. 걔가 바로 B입니다. 썼네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 더하기랑 빼기랑 만나면 누가 된다? 빼기. 1 빼기 4분의 3이 A야. 또 통분을 해봅시다. 그럼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4에서 4분의 3을 빼라. 즉 A라는 애는 얼마? 4분의 1이 되겠지. 됐죠? 두 번째 바로 옆으로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4분의 1과 2분의 5는 분모가 서로 달라. 통분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통분을 해줬더니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0이네요. 자, 그러면 우선 통분을 했으니까 얘네들은 4분의로 묶여. 자, 분자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 분자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b는 4분의 마이너스 11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나한테 이제 수업 때 물어본 학생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4분의 마이너스 11이라고 써도 되냐, 마이너스 4분의 10이라 써도 되냐, 마이너스 4분의 10이라 써도 되냐. 놀랍게도 이거 3개를 다 물어본 학생이 있었어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지 얘들아? 다 똑같은 답입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건 당연히 얘겠지. 자, 522번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514와 515에서 이 관련된 문제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이 22번 문제는 이제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혼자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하고 나서 쌤이 이따가 다 개별로 봐준다고 했지? 그때 문제가 많이 안 풀렸다.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자, 또 볼 문제는 없을까요? 렉처 9번에서. 자, 없으면 10번으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헷갈려서 그렇게 많이들 틀리는데 곱셈하고 나눗셈은 진짜 하나도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잘 들어봅시다. 이 덧셈하고 뺄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계산이 대부분이어서 헷갈려. 더하기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주로 뺐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라고 하거나 빼기에서 한 번 더 빼기를 하라고 하거나 이제 그런 애는 곱셈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네 구구단 잘 외지? 구구단 외울 줄 알면은 이 곱셈 금방 쉽게 할 겁니다. 자, 먼저 곱셈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부호와 관련해서 기억해 줘야 될 게 있어. 자, 110번 곱셈입니다. 자, 부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 잠깐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야.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바뀐다 했었는지 바로 이거거든. 자, 아까 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뭘로 바뀌었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요게 곱셈에서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하고 얘들아 다 들어봐. 아까 덧셈 뺄셈을 잘 못했었더라도 이 곱셈은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앞에 부분하고 이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부분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다. 여기 다시 들으면 돼. 곱셈. 응? 포기하지 마세요. 다 앞에 봐. 그러니까 더하기를 가지고 있는 양수하고 더하기를 가지고 있는 양수를 곱했어. 자, 그러면 정답이 뭘로 나올까? 당연히 더하기로 나오겠지. 당연히 더하기로 나오겠지. 우리가 구구단을 위에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더하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양수하고 빼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음수를 곱했어.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마지막, 빼기를 가지고 있는 음수하고 빼기를 가지고 있는 음수를 곱했어. 그럼 결과값이 더하기가 됩니다. 그냥 이것만 하면 돼. 오케이? 이것만 하면 돼요. 뻥치성 아닙니다. 자, 524번 문제를 바로 봅시다. 진짜 이것만 하면 되나 보자. 얘들아, 1번을 보니까 3 곱하기 8을 하래. 야, 솔직히 여기서 3, 8에 얼마인지 안 되지 얘들아. 바로 아래씩 내려가야 돼요. 다시 3, 8이 24죠. 네. 2번부터 봅시다. 이번에 보니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9를 곱하라고 했어. 얘들아, 2 곱하기 9는 18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야. 부호.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라 했어. 그럼 부호가 뭘로 바뀌어? 그렇지. 이걸 18이라 쓰고 앞에다가 부호를 플러스로 놔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는 굳이 앞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되지. 그냥 18이라 써도 됩니다. 3번 봅시다. 얘는 5 곱하기 4니까 당연히 5, 4, 20이야. 근데 부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는 거죠.
4번 보자. 76에 42야.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 뭐다 부호가? 마이너스. 얘들아 정말 소 이지하지 않니? 이지하죠? 네.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곱셈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덧셈에서도 했던 법칙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 곱셈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 연산 법칙이 있어.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나와 오늘은. 네. 자, 교환 법칙은 어떤 거였을까? 숫자 두 개를 그치 순서를 교환했을 때 결과가 똑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 봅시다. 5 곱하기 3을 했어. 그때 나온 결과하고 얘네들의 자리를 바꾼 3 곱하기 5를 했을 때 결과가 똑같지? 그치? 그럼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다 바꿔도 다 교환이 성립할까? 성립하겠지? 네.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결과가 다 그게 그거일 테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결합 법칙인데요. 이제 결합 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은 나는 여기 2랑 3 먼저 계산할 거야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아니야 나는 뒤에 있는 3이랑 4 먼저 계산할 거야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럼 얘들아 앞에 걸 먼저 계산하고 뒤에 걸 곱할 때랑 뒤에 걸 계산하고 앞에 걸 곱할 때랑 결과가 똑같을까?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2, 3은 6에다가 6, 4, 24니까 24고 얘도 3, 4, 12에다가 1을 곱하니까 얘도 24가 나와. 그러니까 얘들도 결과가 똑같아요.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내려볼 수 있을까? 곱셈은 교환도 성립하고 결합도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디서 쓰인다고 했었지? 74페이지에 538번을 봅시다. 여러분 월말평가 볼 때 이 결합법칙 이런 부분은 한 문제는 내가 조금 낼 거거든. 그래서 요 기억 니은에서 누가 교환이고 누가 결합인지 구분 지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기억부터 볼까?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하고 3분의 2라는 애하고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그 이렇게 세 가지 숫자를 곱하라고 했거든. 근데 기억을 보니까 숫자가 자리가 바뀌어 있지. 그렇지? 그럼 얘들아 이거는 교환이야 결합이야? 교환인 거야. 숫자가 바뀌어 있잖아 자리가. 그래서 옆에다가 교환 법칙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니은은 아까 없었던 커다란 괄호가 생겼어. 즉 이 빨간 색깔 요 괄호가 생길 거야. 이 괄호가 생겼을 때 무슨 법칙이었지? 결합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옆에다가는 결합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교환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72페이지에 525번은 쌤이 안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수 곱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산은 아래층에서 하던 초등부 곱셈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 여러분은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은 부호만 조심하면 돼. 플러스와 플러스가 곱해졌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졌을 때 결과값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이 곱셈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73페이지 봅시다. 자, 73페이지에 526번을 봅시다. 자, 여기에 4번 문제를 볼게.
쉬운 것만 풀어준다고 뭐라 할 것 같아서 분수 계산도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5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값, 이렇게 총 4개의 분수를 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할 때 앞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결과의 부호가 뭔지 먼저 적어줘야 돼. 플러스지. 그치? 플러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야.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야. 자, 그럼 여러분 아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 된댔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됐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계산하면 뭐 된댔지? 플러스. 그래서 얘네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된 애가 얘랑 만나서 플러스가 된 거야. 그럼 마지막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과가 무조건 마이너스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곱셈을 다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곱셈이 있을 때는 먼저 약분부터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약분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3하고 여기에는 3하고 약분이 되지. 약분을 이렇게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2하고 약분되는 애가 여기 옆에 8이 있네. 약분을 합니다.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4가 약분이 되겠네. 이렇게 지워주자. 그리고 5랑 15가 약분되니까 여기도 지워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애가 누구지? 1하고 다 지워지고 3 하나 남았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왔을 때 부호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분배법칙하고 거듭제곱 형태가 나왔거든. 이거 두 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